우리들의 마음씨도 신심에 바탕한 것은 오래가나 사심으로 바탕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공부심으로 바탕한 사업은 오래가나 남의 권유에 바탕한 신심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심에 바탕한 공익 사업은 오래가나 출세수장으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오래가는 것이 뭘까? 악기 중에 제일 좋은 악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 맞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아침에 사무실에 좀 내려왔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제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뒤에 살짝 가서 구경을 했었습니다. 너무 참 잘하신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오케스트라에 보면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악기, 현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다 있는데 그 소리를 다 악기는 다르지만 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하나 된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래도 사람의 목소리가 제일 좋은 악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영상의 예의는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울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보다 위에 있어서 추운 것 같습니다. 긴 겨울이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요, 이번에 교감님께서는 그 영상으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 달에는 제가 영상을 안 했거든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림만 이렇게 제가 좀 갖고 왔어요. 교도님들이 보시고 좀 눈시야도 좀 이렇게 감상도 하시고 그러시라고 갖고 왔는데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교감님을 좀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 교당이 하단도 있고 잔디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는 겨울이 참 좋았었어요. 왜일까요? 잔디밭에 겨울에는 풀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풀 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 겨울 볼 때는 참 좋았었어요. 근데 봄, 여름이 되면 저는 풀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서면 풀이 나고, 그래서 그 풀을 맬 때마다 마음 공부한다 생각을 하고 풀을 맺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 할 때는 제가 참 좋은데 이렇게 풀 맬 때는 싫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연을 관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것이 자세히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 교당에 보면 이제 대추나무도 있고 비파나무도 있었는데요. 가만히 관찰을 하니 모든 생명이 그 종족을 유지하려고 번식하려고 하는 강한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심어졌다가 봄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난 대추나무, 비파나무 정말 많이 났었거든요. 무조건 잔디밭에 난 거는 없애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뿌려졌던 씨, 어디서 날라와서 묻혔던 씨가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 나기 시작하죠. 그러듯이 진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이치가 있어서 날이 풀리고 봄이 돌아오니까 묻힌 그 자리에 반드시 나는 이치가 있습니다. 저 씨가 뭘까요?
예? 예, 맞습니다. 해바라기 씨 맞습니다. 잘 맞추십니다. 그래서 씨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해바라기 씨를 갖고 왔습니다. 예, 해바라기 꽃이 좋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받고 살고 동물들은 뿌리를 어디에 받고 산다고 그랬죠? 하늘에 받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인연을 따라서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근 동작으로 움직였던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인지 나쁜 것들이 다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과, 첫 번째 인연과, 인이 보니까 네모 안에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 보니까 그 인이 보니까 사람인데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사람이 피곤할 것 같아요. 한자로 보면. 그래서 만났을 가를 맺게 되는 인연가를 이제 우리가 종자를 심었으면 반드시 가을에는 결실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종자는 밭이나 논이나 만나야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은 씨앗, 그러니까 연은 그 밭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바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육근 동작에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인이 되어서 그 연을 만나서 상응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과 악, 원리를 밝히는데 그 인연과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인연만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건 무슨 시일까요? 동백시입니다. 동백시는 잘 이렇게 단단해서 잘 썩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시 중에서도 보면 이게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단단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씨들의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인연이라든지 싫어하는 인연이라든지 나를 괴롭게 하는 인연, 나를 피해를 주는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좋은 인연만 저도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인연은 안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더라. 그런 인연을, 좋지 않은 인연들을 만나고 싶지 않지만 만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그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사 만났더라도 내가 돌파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마음의 힘이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천차만별이더라는 것이죠. 내가 돌파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좋든 싫든 간에 다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은 미약하지만 크고 이제 자라면 크게 또 성장할 수 있는 내포를 갖고 있죠. 이제 동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거는 잘 썩지 않아서 심어지면 아주 이렇게 1년 놔둬도 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이렇게 심으면은 또 잘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을 따라서 기회를 따라서 사실대로 나타나는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인의 성이라는 것이죠. 인의 성질. 인을가를 우리가 알아서 그 인연가를 밝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주도적으로 살면서 모든 인연에 대해서 불공을 할 것인가, 잘 할 것인가, 못하는데 그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어요. 그러나 설사 그런 종자가 씨앗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씨앗이 그 마음 먹은 대로 이제 종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선악간의 시시비비, 탐진치, 오욕의 경계를 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좋은 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한 다짐하게 되고 맹세를 하게 되지만 다 종자에 갈마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형상은 없지만 다
이렇게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를 만나면 반드시 그 기운을 따라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란 그 사람의 어느 동작을 보고 얼굴을 보면 그 마음씨가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품었던 것이 얼굴에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더럽고 또 착하고 악하고 복도 있고 흥하고 망하고 이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거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씨를 잘 가꾸고 못 갖추는데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 보물이 가장 소중하다고 해요. 그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둔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는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눈을 감을 때가 되었는데요. 이제 눈을 감을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침상 곁에서 가장 젊고 최근에 얻은 4번째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난 아무래도 오늘이라 내일 죽을 것 같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저 세상에서 당신이 없으면 나 무척 외로울 것 같아서 나와 함께 가지 않겠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빼어난 미모의 젊은 아내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난 여기에 남아야 해요. 당신의 장례식 때 당신을 위해 멋진 고백사는 하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내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거절은 그 남자의 못이 박혔어요. 거절을 딱 하니까. 그리고 그 4번째 아내는 이 남편이 굉장히 애정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행사 때마다 이 아내를 데리고 다녔죠. 그리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거절을 하니 실로 충격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3명의 아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년의 나이였을 때 결혼한 3번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하루나 이틀 후면 죽을 것 같소.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주겠어요. 하지만 장례식 뒤에는 당신의 아들들이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2번째 아내를 이제 불러서 2번째 아내는 매력적인 여성은 아니었지만 언제나 거의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조언을 해주었던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여, 하루 이틀이나 지나면은 이 세상이 없을 거요. 저 세상에서 당신이 없으면 난 외로울 거요.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어. 그녀는 미안했어요. 죄송해요. 난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어요. 당신의 무덤까지는 갈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막연장실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1번째 아내를 물었습니다. 1번째 아내는 세월이 쭉 이렇게 오면서 그래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번째 아내에게 이 남자는 무시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1번째 부인은 좀 볼품이 없는 연인이었어요. 그랬을 때 또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보, 오늘이면 내일이나 내 목숨이 달 거요. 저 세상에 갔을 때 당신이 없으면 나는 외로울 거요. 함께 가주겠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1번째 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당신과 함께 갈 것이에요. 나는 생이 바뀌어도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내는 가르마예요. 업이에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업이에요.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 아내는 재산. 네 번째는 명예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를 한 거예요. 첫 번째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내가 모든 언어 동작을 다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가르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 본인이 지은 업을 거부할 수 없죠. 가면 또 갔다가 다시 갖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정진하여 공덕도 쌓고 가볍게 할 수 있지만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좋은 것도 많이 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 말로 묻힌 씨앗. 넘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마음만 먹고 이제 말하지 않으면 또 씨앗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경청을 많이 하면 좋겠으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도 하게 되면서 업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말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죠. 거기에 따르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말 없으면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말이 유치함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은 복을 불러오기도 하고 화를 불러오기도 하는 것이 입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MZ세대들이 있어요. MZ세대들은 잔소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 매체가 젊은이들을 상대로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뭘까? 라고 물었습니다. 뭘까요?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없이 침묵하라예요. 그리고 응원해달라. 왜 그럴까요? 잔소리를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없이 응원해주라. 말없이 응원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말을 업도 짓고 그러던데요. 말은 한번 거쳐서 가면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것 같아요. 녹음되지 않은 이상은요, 정확하게 전달을 못해요. 그러면서 살이 붙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전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이 씨앗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전달해도 저는 그래요. 말을 해도 됩니다. 사람은 말을 죽을 때까지 말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해도 정확한 팩트, 정확한 번역,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살이 붙고 다르게 해석되어 전달되면 그것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 들었어요. 그런데 해석을 또 잘해서 좋게 번역해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좋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또 행동의 씨앗이 있어요. 행동을 하게 되면 종자가 되는 것인데요. 저거 해바라기 씨앗이죠? 해바라기죠. 해바라기 씨가 이제 털면 또 씨가 되는 것인데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지 않으면 배부를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복용하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행동으로 한 씨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도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코끼리를 굉장히 갖고 싶어 했었어요. 코끼리를 갖고 싶어 했는데 코끼리가 너무 좋아서 코끼리 한 마리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자나깨나 누웠어도 코끼리에 대한 생각을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머리가 뜨거웠던 거예요. 코끼리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가실 수 없잖아요. 왜 제가 이 코끼리 비유를 말씀드릴까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두에입니다. 그는 차츰 알게 되었어요. 코끼리를 갖고 싶어 했는데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당장 코끼리를 갖게 된다 해도 자신이 키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서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평범한 넓은 마당을 가진 자그마한 집에 살고 있었고 아주 가난하지 않았지만 농담이라도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행편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코끼리를 손에 넣는다고 해도 그것을 데려다가 놓을 공간의 턱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끼리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사료를 살 돈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가 필요하다고 깨달았어요. 코끼리를 이제 키워야 되니까, 사가지고 키워야 되니까 돈을 벌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과연 자기에게 오래 가게 될지 의심스러웠지만 만약에 갑자기 이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유지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코끼리를 갖기 위해 밤낮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돈을 모을 기회를 또 놓치기도 일쑤였고요. 하지만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는 싫지만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게 반려견, 반려묘를 키울 수 있죠. 그거는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코끼리는 키울 수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려묘, 반려견. 근데 이 사람은 온통 코끼리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가 없었고 그는 아직도 부자가 되지 못하였고 코끼리도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코끼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이에요. 코끼리를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뒤집어 말씀을 드린다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코끼리는 동물원에나 가면 저기 아프리카나 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힘들게 원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코끼리를 비유한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코끼리를 소유를 못했어요. 언제나 더 멋지고 아름다운 코끼리가 존재하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코끼리는 뭐냐면요. 또 그 업이라는 거예요. 까르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또 갖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자도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동백씨는 좀 단단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해바라기 씨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를 뿌려보면 그런 게 저는 봄에 씨를 많이 뿌려봤거든요. 이제 뿌리면 가을에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약한 씨도 있고 단단한 씨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약한 씨들은 죽어버려요.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씨가 좋은 것은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더라는 것이죠.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좀 관찰을 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단단한 그 씨앗은 선악간에 발화가 잘 안 되지만 기연 따라 싹이 트며 적극적으로 내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계기를 만나면 발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책임자가 되면 나올 수도 있고요. 책임자가 되면 나올 수도 있고 또 권력이나 돈이 주어지면 나올 수가 있고요. 창피와 욕됨을 당하면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뜻을 이해해주고 주어야 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종자, 약한 씨앗은 잘 익지 못해서 영양이 부족하면 잘 나지 못할 뿐더러 설사 난다 할지라도 잘 크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씨도 어떤가요?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공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공을 많이 들여야 될 분들이 있어요.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고, 그래서 달래줘야 되고 위로를 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심, 희생심, 양보심, 간욕, 신앙심 등 무엇이나 남의 지도에 못 이겨서 하면서 실행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본 바탕이 선한 사람은 설사 약한 친구, 악한 무리들 속에 있었어도 좋지 않은 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자 중에요, 인삼은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좀 새로운 걸 알게 되었어요. 10년을 두고도 간다고 그래요. 감자는 1년밖에 못 갑니다. 감자는 싹이 나면 일단은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었다가 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독성이 나는 것은 먹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사람에게 해로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씨도 신심에 바탕한 것은 오래 가나 사심으로 바탕한 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공부심으로 바탕한 사업은 오래 가나 남의 권유에 바탕한 신심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심에 바탕한 공익 사업은 오래 가나 출세수장으로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오래 가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성리를 깨달아서 성리에 바탕한 수행이 오래 가고, 인가를 알아 인가에 바탕한 보온을 하는 것이 오래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은혜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쉬움 없이 복을 심고 골고루 심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음식을 장만할 때 보면 호타원님 그 양념을 고루고루 넣습니다. 파도 넣고 소금도 넣고 간장도 넣고 마늘도 넣고 그 계속 넣어야만 골고루 음식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은 섭생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사람이 밤마다 잠을 자야 건강을 하고 섭생을 해야 건강을 하듯이 영생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영생을 놓고 볼 때 복을 받으려면 계속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느 날인가 라디오를 이제 듣는데요. 이 라디오 진행자가 오픈 멘트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태어나자마자 팀이 짜여 있어서 다른 팀으로 옮겨가고 싶었는데요. 옮겨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가정집에서는 도우미들이 그 아이들에게 이제 스푼을 쓸 때 무슨 스푼을 쓰냐면 실버 스푼을 쓴다고 그래요. 그게 은수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저 밥상을 올렸냐 하면요, 저 연밥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밥상을 올렸어요. 예. 맛있게 보이죠? 예. 좀 누운 시야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고 감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수저는 누가 만드나? 각자가 만든다는 것이죠. 수저를. 태어났더니 그 팀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 팀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그 팀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팀이 무슨 팀이냐면요, 가족이란 팀이더라고요. 가족. 그 말씀 하셨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이 팀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멘트를 하는데 제가 아주 긴 여운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연이라 하면 연. 날아가는 연이 아니고요. 연. 날아가는 연도 있죠. 나르는 연도 있는데요. 연 하면 모음, 모아진 거.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오온이 모여서 쌓인 거, 색숙상행식. 모이고 모여서 쌓인 거. 그래서 모여진 거죠. 인간 존재를 설명할 때 색은 몸을 구성하는 사대, 그리고 숙상행식은 정신적으로 마음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은 견고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흘러가 버리지 않게 하는 그 지탱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물은 부드러운 성질을 갖고 있어서 흩어지지 않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화는 따뜻한 기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썩지 않는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불이. 그리고 바람은 움직이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지수, 합풍, 사대로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모든 생명체계 그렇잖아요. 흩어지고 또 모이기도 하고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한생이 닿으면 이 몸은 지수, 합풍으로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년이 닿으면 흩어지고 없어진다 하였고, 영생의 도반들과 스승님들 곁에서 공부하면서 닮아가고자 할 때 진급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연의 대상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륜 다 이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타오님을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요. 용타오님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저분이 이제 종사님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방에 항상 이렇게 한 번씩 찾아뵈면 말씀을 안 하셔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듣고 계셔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근데 거기 옆에만 계셔도 막 녹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온화하고 화평하고 참 곱다, 그런 특별한 말씀을 안 하셔요. 근데도 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스승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지 유비는 초야에 묻혀서 살면서 제갈 공명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이렇게 책사를 이렇게 모셔옵니다. 그래서 상고초려한 유비에게 감동이 되어서 책사가 되기로 하죠. 그래서 제갈 공명은 참 지혜로운 분 같아요. 사람의 심리, 날씨, 지행, 외교 전략에 능수능란한 책사였죠. 그래서 이 인연은 어떤 인연일까요? 유비가 찾아가서 만난 인연입니다. 찾아가서 만난 인연. 그래서 대종사님도 정산종사님을 꼭 만나야 할 인연이었죠. 만나야 할 인연. 찾아가서 만나고 그런 인연이죠. 그래서 범부와 중생은 성현을 만나야 하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만나야 되고, 성질이 급한 사람은 느긋한 사람을 만나야 하고, 환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저도 출가를 하기 전에 이제 스승님을 찾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원불교를 몰랐죠. 원불교 원자도 몰랐는데 그때 당시에 법정스님 책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보면서 정말 멋지게 사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원불교를 몰랐으니까요. 그랬는데 올바르게 살고 욕심에 물들지 않은 그 삶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제 언니와 함께 간 교당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했죠. 그래서 저는 스승님이 필요했던 시기였고 좋은 멘토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 20대에 방황하고 있을 때 그렇게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분, 원불교 스승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꼭 만나야 할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원불교를 만나서 지혜를 닦을 수 있는 법을 알았고 복을 지을 수 있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보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늘 갖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을 짓는 방법, 인연을 짓는 방법이죠.
연을 만났어도 불공의 노력이 없으면 훌륭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실이 이제 수확을 얻으려면요, 심어 놓은 곳에 불공을 잘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불공을 안 들이다 보면 이제 그만큼 수확이 적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적심시불이라. 그래서 제복의 결과가 소소영량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다 은혜로운 것 같아요. 다 모든 사람들도 은혜롭고 천지 만물도 다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공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목이 마르면 물을 먹게 해주고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게 해주고 만물의 성질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 불공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거지에게도 밥 한 그릇 주고 물을 주는 것이 공이 되듯이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죠. 우리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꼴보기 쉽죠. 그러나 미운 사람 꼴보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 꼴보는 것이 사실적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 불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은 누가 불공 못하겠습니까? 미운 사람은 불공하기 어렵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공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교도님들도 다 보면 그동안의 그 수행과 기도와 공부해온 그 분들이 계시고 또 그 자녀들이 잘 되기까지는 교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훌륭한 부모님 밑에는 훌륭한 자녀들도 있고 그 공들은 그런 공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급의 삶이 되기도 하고 간급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감자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 이래저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먹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입에 대기도 하고 또 손이 화끈거리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벗겨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꺼번에 먹어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어야 하나, 그래서 갈등과 번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 번뇌, 이 들고 있어야 되나 놓아야 되나 이런 그런 인간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자 하나를 탁 놓아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별거 아닐 것 같죠? 탁 놓아버리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놓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런 생각이 지고 있으라니까 복잡한 상념들이 실타래 꼬이듯 엉켜든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감자를 밀어넣이 놓아버리는 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그 강남 교당에, 우리 교당에 부임해서 저 산을 참 잘 보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보고 있으면은 언제 그 나무에 푸른색이 닿을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없는 산, 나무, 때로는 저기 멀리 바다, 그런 걸 보면 모든 것이 놓아지고 상념들이 다 놓아지면서 제가 어떤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고, 물론 선도해도 좋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이 좋을 때도 있어요. 사람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하단을 이제 유심히 봤더니 저기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거는 이제 벚꽃인데요. 벌써 꽃이 피었죠. 피어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자연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
벚꽃도 필 것이고 또 개나리도 여기는 조금 더딘 것 같아요. 필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다 좋습니다. 교도님들도 좋고. 그래서 우리 교당에서 저는 많이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유는요 있어요. 다 이유가 제가 있어요. 왜 많이 웃을까? 얼굴을 제가 만들더라니까요. 심상이 나의 모든 것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울도 보고 웃고, 그래서 고운 얼굴을 좀 갖고 싶다. 별로 제가 곱지는 않지만 수행 정진해서 고운 얼굴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그래서 못생겨도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 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죠.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각자가 씨를 심고 가꾸고 또 연을 만나서 불공을 잘하고 그래서 세세생상에 또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그 진급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